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권의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얘기한 그 코로나 치료약 그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질병청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100배 넘게 약을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니요. 그 코로나가 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쓰는 게 아니라서 이 제목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써준 대로 일단은 해야죠.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여야 협치. 예, 벌써 이 소리가 나오는 이 음향 효과 나오는 것도 조금 뜸을 들였죠.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당혹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협치가 이게 이렇게 쉽게 협치되면 만들면 옛날에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부원장? 네, 국민들의 요구가 따갑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국민의 비난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했는데 이뤄놓은 게 뭐냐. 입법 독주 독재 해가지고 하고 무슨 청문회 하면서 발언권 정지시키고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부원장님도 5분만 나가 계시죠. 예를 들면. 다 했는데 이러는 게 뭔가 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또 여당인데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물리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쟁점이 적은 민생 법안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전국 주도 전략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은 바뀐 게 없다. 그게 바로 오늘 최상병 특검 제재 발의 세 번째 발의한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여야적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도 걸고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전국 방식을 바꿔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일단 두 당 다 양면으로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서 민생을 챙기면서도 전국을 주도해가는 셈법은 각자 가는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마찬가지 인식일 텐데 셈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층 내지는 좀 연성 지지층 중에 지금 불만족하는 그런 기류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근데 이 불만족하는 기류가 양쪽에서 있어요.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더 세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맨날 싸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민생 문제 가령 이제 부동산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이제 세금 문제가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이런 것들이나 좀 해결해 보는 게 어때? 이런 정서. 그 사실은 좀 이중적인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총선 때 사실 지민비족 이래가지고 표출이 됐던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표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공세를 막 강화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부세 얘기하고 상속세 좀 얘기하고 이런 세금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한쪽 면에서는 민생 의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맥락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이드의 얘기가 지금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국면의 유난 갈등이냐 이제 이런 맥락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론이 그렇게 본 거잖아요. 정점식 의원의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그런 맥락이 형성이 됐던 건데 이후에 예를 들면 또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있을 거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입장을 계속 요구하는 국면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면은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로 계속 뉴스가 채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당정이 원보이스로
뭔가 대안적인 얘기를 하는 국면을 끌고 가려면은 사실 정책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끌어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야당하고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좀 선을 긋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은 민생 얘기하고 정책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요 필요가 서로 맞닿으면서 일단은 민생 얘기, 정책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일 교수님이 협치를 싫어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죠? 협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지만 처음에 이제 키워드가 협치인 거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셨던 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셨지만 그래도 이제 공간이 생긴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가 너무 국면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픈 마음들이 국민들도 있지 않을까 이 점을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좀 아까 3부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 홍 의원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 정권마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야정 협의체. 근데 물론 뭐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야 이번에 뭐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두 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구하라법하고 간호법하고 사실 간호법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저걸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 그때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의정 갈등 때문에 부랴부랴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구하라법은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나온 거는 두 가지는 아마 의견 접근이 돼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내 수석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견이 있어서 좀 더 맞추어 보겠다 했고 그 이후에 원전 고준위 폐기물 관련 뭐 등등은 아예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왔거든요. K집법도 안 나왔고 그래서 아마 지금 8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법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큰 쟁점이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법은 뭐 논의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고 간호법은 지난번에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적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금 그 의료 분쟁 피해 간호사 진료 보조 간호사들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이 부분들을 키워주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데 그건 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거니까 이번에 그거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걸로 보고 저는 두 개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의미는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독 통과시키고 그리고 단독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하고 단독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거의 이제 하나의 의식이 됐어요. 의식이. 예? 이거 좀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못 끊는 거죠. 네, 못 끊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방앗감과 참새가 들어가는 속담들이 있는데 그런 원리로 봐도 이게 이제 지나갈 수 없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불만족하는 지지층 중에는 한쪽에서는 민생 챙기자는 부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국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이 최상병 국회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연하죠. 네. 최상병 사건과 같은 것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이 정도 나왔으면은 사실 역대 정권 같으면은 또 특검을 수용할 만도 한데 물론 이제 내용을 뭐 독소조항이나 이런 걸 고친다거나 또 추천권 문제를 손을 본다거나 이런 협상과 합의의 어떤 국면은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거치더라도 좀 수용하는 모양새로 갈 만한데 이제 일단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는 어떤 동력은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사실 중간에 여당이 대통령도 좀 설득을 하고 그리고 여당이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큰 패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출하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사실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건데 필리버스터는 왜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려면은 양쪽 모두의 이 노력이 필요하고 양쪽 모두의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동력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용산 쪽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양쪽에서 당분간은 만들어지지 않을 태세여서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뭐 원래 우리나라 정치에 이렇게 큰 희망을 갖고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금투세 토론입니다. 예. 자, 이 금투세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박찬대 직무대행은 뭐 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기 대선을 생각해서 볼 때 예. 개미 투자자라든가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이 금투세를 가지고 토론회 장에 나가면 예. 그것을 떼놓고 반대할 경우에 부담이 크고 얻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토론회에 절대 응하지 않을 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은 폐지하자는 거고 예.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5천만 원을 과세 기준을 1억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완화하는 걸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라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견해를 폐지냐 존속하면서 완화냐 이걸 좁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보통 토론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논리를 제공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훨씬 더 명확하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그렇죠. 영향도 크고 예. 경제나 정시 시장에 대한 심리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거를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가 뽑히고 그 대표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입장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민주당 나름의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당장은 이제 토론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인데 근데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붙는다 하더라도 폐지하자 뭐 이렇게 좀 거두절미 딱 주장하는 거하고 이러저러한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뭐 유예를 하고 뭐 완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개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폐지하자 이게 훨씬 더 시원하고 좋게 들리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책임 있게 토론을 하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인 것이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공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가령 금투세라는 게 처음 도입될 때는 거래세를 일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좀 도입된 것을 이걸 폐지할 때는 그런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세는 일부 이제 세율이 이미 조정이 된 상태고 조정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국내 자본시장이 이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진국 지수 이런 데 편입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투세 세제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도입을 논의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나 청사진이 있는 거냐 이런 건 책임성 있게 사실은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냥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우리는 거두절미 그냥 폐지야 이렇게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토론을 할 거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안 끝났는데 계속 민주당의 어떤 균열의 어떤 틈을 노리면서 또 민주당의 입장을 지금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를 알면서도 계속 이제 바늘로 찔르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태도보다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이 금투세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여야가 책임 있게 한번 다 털어보자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관전자들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책임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요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힘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있더라고요.
일극 체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 막 얘기도 엇갈리고 굉장히 그 활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역할 분담이죠. 역할 역할 분담이죠. 뭐냐면 민주당의 전통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한 파트에서는 버티는 거죠. 버티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임하고 법안을 조율할 때 주도권을 쥐어 나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겁니다. 좀 더 유연한 제스처.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쳐서 경제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고 정시가 폭락할 수 있으니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일견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정면으로 막아서면서 아닙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저런 모습이 너무 생소해요. 이거는 짜고 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림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제가 악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정치적인 책략적인 공학적인 건 좀 안 하면 어떨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안에서 얘기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민의힘도 왜 그 마찬가지예요. 얘기가 나오냐면 웬만하면 80% 후반 90% 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대표로 선출할 거냐 요 문제인 것이고, 사실 지난번에 종부세 얘기도 고민정 그 당시 최고위원이 들고 나온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정리하는 얘기하고 당일각에서 하는 얘기하고 막 서로 다르고 이런 국면이잖아요. 그런 순간들은 사실 많이 있죠.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게, 국민의힘에서 사실 얘기할 때 다 이제 예를 들면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쭉 따라가는 국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일사불란한 거하고 거리가 엄청 멀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번에 전당대회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90% 80%는 아니지만 60% 이상의 지지로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얘기를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당이 당론으로 이런 이견들을 조율하고 방침을 정하면, 또 당론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쨌든 이게 정해졌는데도 밖에서 다른 얘기하고 요러기는 어려운 국면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들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이게 일극 체제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다라는 얘기를 다 하게 될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일극 체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판단과 평가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극 체제는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세상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